매일 아침 과일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과, 바나나, 귤, 방울토마토.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식후에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담당 의사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좀 안 좋다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 걱정되시는 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냉장고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 안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사과 한 봉지,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새콤달콤한 귤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밥 한 공기를 든든하게 먹고 나서 디저트처럼 과일 한 조각을 썰어 드시는 것. 어쩌면 60대 이후 건강을 챙기는 분들에게 이 장면은 가장 자연스럽고 뿌듯한 일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과일 많이 먹어야 건강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의사도 가족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이구동성으로 과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타민은 풍부하고 식이섬유는 소화에 좋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막아준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여러 보건기관에서는 하루 과일과 채소를 합산하여 5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500g이면 중간 크기 사과 2~3개 또는 귤 서너 개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 매일 과일 드시는 여러분의 식습관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매일 운동도 하고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도 줄이고 과일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불 속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20대에서 30대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지고 콩팥의 역과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며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는 시기에 건강에 좋다는 믿음 하나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드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몸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매일 먹는 이 과일이 나에게 약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독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60대 이상을 위한 과일 섭취의 진짜 원칙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과일 섭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차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저장 능력의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무려 43%가 저작 능력, 즉 씹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영양 결핍 위험이 1.6배나 높아집니다. 딱딱한 사과나 단단한 배를 그냥 베어 먹기 어려운 분들은 그 불편함 때문에 과일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아와 잇몸, 혀의 상태에 따라 3가지 단계의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치아 상태가 양호한 분들은 과일을 잘게 썰어 한 입 크기로 드시면 됩니다. 씹는 것이 다소 불편한 분들에게는 믹서로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분들에게는 과일을 부드럽게 쪄서 퓨레 형태로 만들거나 가능한 부드러운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과일을 드시는 형태 자체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2가지는 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3가지 차원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이 소화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달콤한 과일로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하는 것,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식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대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우리 몸의 혈당은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그 시점에 과일이 가진 과당과 포도당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치솟는 현상,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될수록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무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식후, 과일 습관이 사실은 당뇨의 씨앗을 심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골든타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과 당분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지연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 되어 인슐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간, 즉 끼니와 끼니 사이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이상적인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이 들어와도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으로 소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원칙. 혈당 관리가 이미 필요하신 분들, 즉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의 양은 주먹 반 크기를 기준으로 하루 1회에서 최대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과일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혈당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체리는 GI 수치가 22로 과일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몽은 25, 배는 35.7, 사과는 36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단단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섬유질 조직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 씹는 과정에서 당분이 서서히 방출됩니다. 반면 수박이나 잘 익은 포도처럼 수분이 많고 무른 과일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 말린 과일의 진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과일, 즉 건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포도, 건자두, 말린 망고, 곶감 등 말린 과일은 원래의 생과일이 가진 영양분이 농축된 건강식품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당도와 칼로리가 원래 생과일의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치솟습니다. 손바닥 가득 한 줌의 건포도를 드시는 것은 생포도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는 것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린 과일은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발견,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과 과일의 관계. 만성 콩팥병 또는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륨을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해냅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칼륨 배설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하여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하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즐겨 먹는 과일 상당수가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로 수분 보충에 좋다고 알려진 수박. 그러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한국인들이 여름에 즐겨 먹는 참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보충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는 그 이유 자체가 콩팥 환자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키위. 콩팥 환자에게는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며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보카도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일로도 채소로도 분류되는 토마토 또한 콩팥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과일을 전혀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우선 생과일보다는 통조림 과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과일은 제조 과정에서 과일의 칼륨 일부가 시럽이나 물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단, 통조림에 들어있는 시럽은 반드시 따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베리류는 비교적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 약, 혈압약, 골다공증 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를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사실상 금지 식품에 해당합니다.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약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효소, 즉 약물 대사 효소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날 자몽을 함께 드시게 되면 자몽의 나린진 성분이 약물 대사 효소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약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내에 훨씬 높은 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적정 용량의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두세 배의 용량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 손상, 간 손상 등 스타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몽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혈압이 지나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역시 자몽과의 상호작용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자몽의 이러한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자몽 주스를 한 잔 마셨다고 해도 그 효과는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침에 자몽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 약을 드시더라도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몽뿐만 아니라 자몽 주스, 그리고 자몽과 유사한 품종인 스위티나 일부 품종의 귤 역시 같은 성분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식후에 사과 한 조각, 귤 2개를 먹는 것.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서서히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고 뼈아픈 사실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정성껏 챙겨 먹은 말린 과일, 곶감, 건포도. 사실은 생과일 대비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당분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콩팥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행복하게 드셨던 분들. 그 한 조각이 혈중 칼륨 농도를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매일 아침 자몽 주스로 상큼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셨던 분들. 약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약의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침 전 과일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달콤한 귤이나 한라봉 한 조각을 집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달콤하게 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여러 측면에서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한라봉이나 일부 품종의 귤처럼 당도가 높고 산도가 강한 과일을 취침 전에 드시면 우선 위산 분비가 자극됩니다. 소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에서는 위산이 올라오고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불편한 속 쓰림을 유발해 편안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동시에 취침 전에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다시 한번 오르게 됩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혈당 변동이 수면 중에 발생하면 뇌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여 자꾸 깨어나게 되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아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낮 동안 지속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취침 전 과일 섭취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이 끝났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무조건 과일을 줄이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원칙 1. 시간을 바꾸세요. 과일을 드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사 30분 전 또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의 식간에 드세요. 이 변화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부담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취침 최소 2~3시간 전에는 과일 섭취를 마치세요. 위장이 충분히 소화를 마치고 혈당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보호합니다. 원칙이 나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지, 혈당이 경계선 이상인지, 이 3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무심코 드시는 과일 하나하나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수박, 참외,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를 피하시고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시되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혈압약, 고지혈증 약,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과 자몽 주스는 완전히 멀리하시고 혹시 본인이 드시는 약과 자몽 외에도 상호작용이 있는 과일이 있는지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GI 지수가 낮은 체리, 자몽, 단 약물 복용자 제외, 배, 사과를 선택하시고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원칙 3. 근감소증 예방에 좋은 과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60대 이후의 건강에서 근감소증, 즉 근육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보행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리신은 근육 형성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면 악력, 즉 손아귀 힘이 개선되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악력과 보행 속도는 노년기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한 달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의 근육을 지키는 전략적인 식품으로 포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도 역시 당도가 높은 과일이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시고 껍질째 드시는 것이 폴리페놀 성분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저작 기능에 맞는 형태 선택도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 과일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단한 과일을 못 씹겠다는 이유로 과일 섭취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믹서로 갈거나 부드럽게 쪄서 드시면 씹는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과일의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은 면역력 저하와 근감소증을 더욱 가속화하므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과일 섭취 자체는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과일을 그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일을 훨씬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내 몸의 상태, 즉 콩팥 기능, 복용 중인 약물, 혈당 수치에 따라 같은 과일이라도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포도의 폴리페놀처럼 올바른 과일 선택이 근감소증 예방이라는 전략적인 역할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나머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서실 때 단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해 주세요. 이 과일을 지금 이 시간에 내 몸 상태에 맞게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콩팥과 심장은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며 복용 중인 약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은 더 깊어질 것이고 아침은 더 개운해질 것입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60대 이후의 건강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손에 쥐던 귤을 내려놓고 내일 오전 10시에 그 귤을 꺼내 드시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과일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